사투르니 고리는 없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이 웅장한 고리는 우리 태양계에서 토성을 가장 매혹적인 행성 중 하나로 만듭니다. 그리고 확실히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것들은 토성의 시그니처이자 정체성입니다. 하지만 이 고리들이 항상 존재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존재할까요? 그리고 나는 이 고리들이 공룡보다 젊을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들의 사라짐이 이미 우리의 눈앞에서 시작되었다고, 천천히 그러나 필연적으로. 하지만 토성은 단순한 가스덩어리에 멋진 고리를 두른 것 이상입니다. 우리로부터 10억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토성은 거의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탐사선과 망원경 덕분에 점차 그 비밀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의 극들은 불가능한 형상으로 구성된 기하학적 폭풍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의 달들, 심지어 더 이상한 이들은 논리를 무시합니다. 엔셀라더스의 얼음 아래에 있는 바다, 타이탄에 있는 액체 메탄의 강들, 여행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우리 세계의 경계를 넘어 나아갑니다. 우리는 토성의 깊이로 뛰어들어가고 그 얼음 위성들을 탐험하며 이 행성을 그렇게 독특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특별한 모험을 시작하기 전에 이 탐험을 지원해주세요.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앞으로 있을 탐험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준비하세요. 토성으로의 여행이 지금 시작됩니다. 당신은 아마도 우주에서 토성을 볼 기회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2025년 초에 드문 천문 현상을 목격할 것입니다. 2025년 3월 23일 토성의 유명한 고리들이 사라졌습니다. 적어도 겉보기에는. 그날 토성은 지구를 기준으로 완벽하게 가장자리로 정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께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얇아 평균적으로 수십 미터에 불과하기 때문에 망원경으로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15년마다 한 번 발생하는 매혹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왜 이런 정렬이 생길까요? 이는 토성이 궤도에 기울어지는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지구와 마찬가지로 고리 행성은 세월이 흐르면서 약간 기울어져 우리가 그들을 관찰하는 각도가 변합니다. 때로는 널리 열려 있고 때로는 거의 눈에 띄지 않으면서 고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장관을 제공합니다. 고리에 밝기가 없으면 보통 그 빛에 묻혀있던 몇몇 미묘한 토성의 달들을 더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32년까지 기다려야 반대로 토성의 고리를 가장 장엄한 각도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 해 행성은 고리의 최대 경사각에 도달할 것입니다. 2025년과 달리 그들은 우리 앞에서 27도 각도로 열리며 예외적인 정밀도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최대 경사각 덕분에 우리는 보통 숨겨져 있는 그들의 밑면을 감상하고 보통 상황에서는 보이지 않는 세부 사항들을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배치는 최적의 밝기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토성은 그때 거대한 왕관을 쓴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순간을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장엄하나 토성의 고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수세기 동안 천문학자를 매료시켜온 그들의 밝기는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십시오. 토성이 황량한 행성이 되기까지 아직 수백만 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멸 과정은 이미 우리 눈앞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 천천히 사라지는 원인이라고 불리는 현상은 과학자들이 고리의 비라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 것과 달리 고리들은 단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행성 주위를 영구히 움직이는 수십억 개의 얼음과 먼지 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성의 중력과 자기장의 영향으로 인해 이 입자들은 점차 행성의 대기로 끌려갑니다. 한번 포착되면 그들은 서서히 얼음빛의 운석의 형태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현상은 문자 그대로 토성에 내리는 가는 우주적 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카시니 탐사선의 최근 관측은 이 고리비가 토성이 매초 수톤의 물질을 잃게 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속도라면 과학자들은 고리가 완전히 사라지는데 약 1억에서 3억 년이 걸릴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우리에게는 무한한 기간처럼 보이지만 우주적 규모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것입니다.
하지만 토성의 고리의 구성에 대해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정확히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토성을 관찰할 때 고리들은 연속적이고 균질한 구조를 형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관은 기만적입니다. 고리들은 단단하지도 않고 균질하지도 않으며 행성 주위를 움직이는 수십억 개의 개별 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의 본질은 수수께끼였습니다. 망원경으로 토성을 처음 관찰했을 때 질문이 더 생겼으며 답변보다는 더 많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1955년 네덜란드 천문학자 크리스티안 호이겐스는 토성이 단일 고리로 둘러싸여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는 이 구조가 행성의 일부가 아니라 뚜렷한 원반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 해에 그는 토성의 가장 큰 자연위성인 타이탄도 발견했다. 10년 후인 1675년 또 다른 천문학자인 장 도미니크 카시니가 훨씬 더 매력적인 세부사항을 밝혀냈습니다. 이 고리는 단일한 것이 아니었고 실제로 여러 개의 명확한 동심원형 고리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특히 고리 A와 B 사이에 큰 간극을 관찰했으며 이는 오늘날 그의 이름을 딴 카시니 간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A와 B라는 두 개의 주요 고리만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과학적 발전에 의해 토성의 고리 시스템은 훨씬 더 넓고 복잡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이는 점차적으로 발견되고 위치와 일치하지 않는 순서로 이름이 붙여진 6개의 주요 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성에 가장 가까운 곳은 희미하고 흐릿한 구조를 형성하며 지구에서 겨우 보이는 D와 C 고리입니다. 더 먼 곳에는 가장 밝고 밀도가 높은 B 고리가 있으며 이는 태양빛의 강한 반사로 눈에 띕니다. 이는 17세기에 이미 밝혀진 것처럼 넓은 어두운 밴드인 카시니 간극에 의해 A 고리와 분리됩니다. A 고리는 B만큼 불투명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인상적이며 시스템의 가장 두드러진 구조물의 일부입니다. 이 주요 영역 너머에서 다른 형성물들이 천문학자들의 관심을 끕니다. 특히 좁고 역동적인 F 고리는 인근 작은 위성들의 중력 상호작용에 의해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욱 희미한 G 고리는 그 낮은 밀도로 인해 관찰이 더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두드러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외곽에 위치한 이 고리는 거대한 거리를 가로지르고 있으며 엔셀라두스의 간헐천 덕분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이 6개의 주요 고리들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눈에 띄는 밴드로 간주되었던 것은 실제로 보다 세부적인 구조를 숨기고 있으며 얽힌 수 많은 작은 고리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거의 1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토성과 그 위성들의 중력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각 입자가 고유한 궤도를 따르는 복잡한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구성은 또한 그들의 놀라운 빛남을 설명합니다. 90%가 넘는 순수 물 얼음으로 구성된 이 고리들은 태양빛을 강하게 반사하여 이러한 밝고 가벼운 모습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단순히 얼음으로만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또한 먼지, 암석 조각, 그리고 다른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정확한 성질은 고리마다 크게 다릅니다. 그들의 크기는 크게 다릅니다. 어떤 입자는 먼지 한 알만큼 작으며 다른 것은 몇 미터의 직경을 갖습니다. 이 규모에서 이 고리는 단순히 토성 주위를 떠다니는 원반이 아닙니다. 그들은 살아있고 발전하며 중력, 충돌, 그리고 우주 규모에서 진행되는 복잡한 상호작용들에 의해 끊임없이 조각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 세기에 걸친 관찰과 연구에도 불구하고 토성 고리의 기원은 아직까지 미해결의 신비로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구조가 형성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항상 행성을 둘러싸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더 최근의 우주 사건의 결과일까요? 두 가지 주요 이론이 현재 그들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고리가 토성의 오래된 위성의 잔해라고 제안합니다. 이 가상의 위성이 행성에 너무 가까이 다가간 것입니다. 극도의 중력으로 인해 이 가상의 위성은 로슈 한계를 넘어서게 되어 그곳에서는 행성의 인력이 너무 강해져 천체가 온전하게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운명적인 영역에 갇혀 위성은 천천히 파괴되어
그 조각들이 점차 밀집하고 화려한 고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이론은 고리가 주로 얼음으로 구성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위성이 엔셀라두스 또는 타이탄과 유사한 얼음체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론은 고리가 두 개의 위성 간의 거대한 충돌의 잔해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토성의 얼음 위성 두 개가 치명적인 중력 춤을 추며 결국 높은 속도로 충돌했을 것입니다. 그 충격은 이 위성들을 산산조각 내며 수십억 개의 조각들을 우주로 보내버렸습니다. 더 큰 조각들은 토성으로 떨어지거나 떨어졌고, 작은 조각들은 궤도에 정착하며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고리를 점차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설명은 또한 고리에 존재하는 다양한 입자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로 얼음으로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암석과 다양한 물질의 흔적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복잡하고 폭력적인 기원을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론들 중 어떤 것이 맞을까요? 과학자들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고리의 진화와 동역학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링들에 대한 또 다른 큰 수수께끼는 바로 그들의 나이입니다. 어떤 연구들은 그들이 비교적 젊어서 겨우 1억에서 2억 년 전에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링의 구성 성분을 자세히 분석하고 그 입자들을 정확히 연대 측정할 수 있는 미래의 우주 임무만이 이 흥미로운 논쟁을 해결할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은 여전히 가장 위대한 우주적 장관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토성의 링이 분명히 우리를 가장 매료시키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놀라운 행성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토성은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큰 행성입니다. 지름이 약 120,000km에 달하는 토성은 부피로는 760개 이상의 지구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거대하여 그 인상적인 이웃인 목성 바로 뒤에 위치하며 태양계의 다른 모든 행성을 지배합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크기에도 불구하고 토성은 놀랍게도 가볍습니다. 목성, 천왕성, 해왕성과 마찬가지로 토성은 주로 가스로 구성된 거대 행성 중 하나입니다. 92% 이상의 수소와 약 3%의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메탄과 암모니아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밀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그것을 거대한 바다에 떨어뜨릴 수 있다면 그것은 뜰 것입니다. 태양계의 어떤 행성도 이런 이상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걸 구별짓는 유일한 특징은 아닙니다. 토성은 또한 어지럽게 빠르게 회전하는 행성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축으로 10시간 34분 만에 완전한 회전을 완료합니다. 이는 그 크기의 별로서 인상적인 위협입니다. 이 빠른 움직임은 멋진 효과를 냅니다. 그것은 행성의 극지방에서 납작하게 만들고 약간의 타원형 모양을 줍니다. 이 평평함은 태양계 모든 행성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입니다. 하지만 회전이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른 반면 태양 주위를 도는 여정은 훨씬 느립니다. 소행성대 너머 14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토성은 태양계에서 6번째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 거리는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의 거의 10배입니다. 그리고 토성은 자신의 별 주위를 한 번 도는 데에 29지구년이 걸립니다. 그러한 먼 거리는 기후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햇빛은 그곳에서 지구보다 100배 더 약하며 온도는 평균 180스페스드키치까지 떨어집니다. 그 기후는 비록 얼어붙은 온도가 지배적일지라도 지구와 유사한 2.7도 자전축 기울기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그 결과 토성은 매우 뚜렷한 계절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 계절들은 훨씬 더 오래 지속됩니다. 거의 7년 반씩. 두꺼운 혼돈의 대기는 강력한 바람과 티타닉 폭풍에 휩싸입니다. 이 대기 속으로 다이빙하면 각각 고유의 특성을 가진 기체층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도가 200와트까지 떨어지는 암모니아 구름으로 이루어진 상층부, 그 뒤를 이어 약 70비스베세기의 온도와 풍부한 암모늄 하이드로설파이드를 가진 중간층, 압력이 너무 극단적이어서 프로산책 브스키스팅까지 온도가 오르는 하층부.
이 가스와 격렬한 바람의 세계에서 토성은 지구에서 발견되는 오로라와 같은 놀라운 현상도 경험합니다. 이러한 춤추는 빛은 행성의 극지방에서 나타나며 태양풍과 강력한 자기장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됩니다. 하지만 토성에서 이러한 오로라는 훨씬 더 크고 밝아져 대기를 놀랍도록 환히 비춥니다. 토성의 대기 상태를 형성하는 여러 기이한 현상 중에서도 북극 육각형은 단연코 가장 흥미로운 현상 중 하나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규칙적인 윤곽을 가진 이 구름 구조는 발견 이후 과학자들의 흥미를 끌어왔습니다. 왜 사이클론이 완벽한 기하학적 모양을 갖게 되는 걸까요? 왜 이 구조는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왔을까요? 목성 같은 다른 행성들의 폭풍은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말이죠. 이 대기의 육각형은 바람이 소용돌이치며 그 윤곽을 그리고 있으며 그 너비는 약 30,000km로 지구의 4배에 달합니다. 각 측면은 거의 123,800km로 완벽한 다각형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표면에서 보이는 형태가 아닙니다. 육각형은 여러 안개층으로 이루어진 3차원 구조로 두께가 7에서 18km에 이릅니다. 중앙에는 바람이 시속 500km를 넘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맹렬히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각형의 가장자리에서는 강력한 제트 기류가 그 윤곽을 형성하며 이 안정적이고 이상한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안정성이 가장 흥미롭습니다. 지구나 목성의 폭풍은 진화하고 소멸되지만 토성의 육각형은 행성의 빠른 회전과 대기 혼란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그 모양과 크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기원은 여전히 과학적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제안한 한 가설은 토성의 다양한 대기바람 사이의 속도 차이가 이 자연 기하학적 패턴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는 실험실에 회전하는 유체에서 재현할 수 있지만 토성의 거대한 규모는 여전히 많은 의문을 남깁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이 현상이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태양계의 다른 어떤 행성도 이와 유사한 기상 형성을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토성의 남극에서도 거대한 소용돌이는 있지만 육각형의 흔적은 없습니다. 왜 이러한 비대칭이 있는 걸까요? 무엇이 이 모양을 수년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만드는 걸까요? 토성의 육각형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대기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해하셨듯이 토성의 대기 상태는 결코 평화롭지 않습니다. 토성의 바람은 태양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에 속합니다. 적도 근처에서는 시속 1800km에 달할 수 있으며 이는 지구에서 기록된 가장 강력한 바람보다 3배 더 빠릅니다. 이 놀라운 속도는 행성의 초고속 회전과 대기의 유동적인 구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람을 더욱 인상적으로 만드는 것은 위도에 따른 분포입니다. 지구와 달리 토성의 주요 바람은 지역에 따라 일반적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불지 않으며 위도에 따라 동쪽과 서쪽으로 교대합니다. 북위와 남위 35도 이상에서는 이러한 변동이 극심한 난류 지역을 만들어 행성의 거대한 폭풍을 자극합니다. 목성에 유명한 대적점이 있다면 토성에는 고유의 전설적인 폭풍인 대백점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현상은 약 30년마다 행성의 북방우에서 거대한 폭풍이 갑작스럽게 발생할 때 일어납니다. 그러나 목성의 대적점과 달리 토성의 대백점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태어나고 자라며 결국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는 어마어마합니다. 폭발할 때 대백점은 수만 킬로미터에 걸쳐 확장되어 때로는 행성의 북방우 전체를 거의 삼킬 정도가 됩니다. 대백점은 며칠 만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폭풍은 몇 개월, 심지어 몇 년 동안 지속되며 점차 작은 형성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현상을 더욱 놀랍게 만드는 것은 전기적인 활동의 강도입니다. 지구에서 관측된 것보다 10,000배 더 강력한 번개가 대기를 갈라놓으며 상상할 수 없는 힘으로 대기를 내리칩니다. 절정기에 이르면
폭풍은 초당 최대 10회까지 번개를 발생시켜 행성을 거대한 우주 폭풍처럼 비추며 심지어 우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폭풍은 단순한 기상 현상만이 아닙니다. 수세기 동안 토성의 대기에 깊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과학자들은 토성의 폭풍이 사라진 후에도 오랫동안 흔적을 남긴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행성의 깊은 층을 분석함으로써 그들은 이러한 폭풍이 눈에 보이는 층을 훨씬 넘어 깊이 침투했다는 증거인 아모니아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게다가 이 폭풍은 온도를 변화시키고 화학적 구성을 변화시키며 토성의 기상역학을 깊이 재구성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 변화 외에도 행성의 열 균형을 유지하고 열을 재분배하여 토성의 기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토성과 초음속 바람이 토성의 대기를 형성하는 동안 행성의 영향력은 격동의 구름에서 멈추지 않는다.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자기장은 주변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스 거대 행성들은 강력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토성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몇 가지 흥미로운 특징으로 두드러진다. 목성의 자기장은 회전축에 대해 약 10도 정도 기울어져 있는 반면 토성의 자기장은 거의 완벽하게 축과 정렬되어 있다. 이러한 특이성은 행성 자기장 형성에 대한 일부 이론을 무색하게 하며 이러한 정밀한 정렬은 드물고 설명하기 어렵다. 이 자기장은 지구의 것보다 700배 강력하지만 태양계에서 지배적인 강도를 가진 목성보다 여전히 훨씬 약하다. 그러나 이는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태양에서 방출되는 충전된 입자로부터 토성을 보호하는 거대한 자기권을 생성한다. 이 자기권은 태양풍과 상호작용하며 에너지가 높은 입자들을 가두어 행성 주위에 매우 방사선이 강한 환경을 만든다. 이 자기장의 영향력은 토성 자체를 넘어서 확장된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토성의 극지방에서 볼 수 있는 놀라운 극광의 원인이 된다. 하지만 이 자기장은 수백만 킬로미터를 넘어서서 확장되며 토성의 위성 및 고리체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엔셀라두스와 타이탄과 같은 일부 위성들은 직접 이 자기권 안에서 공전하며 그 전작이 변화를 경험한다. 백사시아 속에 확실한 위성을 가지고 있는 토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많은 자연 위성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 위성들은 단순한 얼음 덩어리들이 아니며 그중 일부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대기, 지하 해양, 지형을 가진 하나의 세계들이다. 토성의 고리에 매혹되었을지라도 그 보물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 140바소개의 각기 다른 위성마다 독특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며 모두가 이 거대한 천체의 영역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타이탄이다. 수성보다 큰 이 위성은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밀도 높고 복잡한 대기를 가진 위성이다. 두 번째로 큰 레아는 지름 1127km로 두꺼운 얼음층으로 덮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직경 1372km의 약간 작은 이아페투스는 눈처럼 밝은 한 면과 석탄처럼 어두운 다른 면을 가지고 있어 흥미롭다. 디오네와 테티스는 더 작지만 고대의 균열과 충돌구로 뒤덮인 표면들을 드러내며 격동의 과거를 증언한다. 그리고 엔셀라두스도 있다. 이 작은 얼음으로 덮인 천체는 몇 가지 놀라운 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미마스도 있다. 그리고 많은 다른 위성들, 다양한 기원과 진화를 지닌 너무나 다양한 세계들. 하지만 이 많은 위성들은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가? 천체학자들은 이 달들의 다양성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이들을 궤도의 특성과 그들의 기원으로 두 가지 주요 범주로 분류합니다. 정규 위성과 불규칙 위성.
토성의 모든 위성 중에서 24개는 정규 위성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그들이 토성 주위를 안정된 궤도로 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궤도는 행성과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는 순행 궤도이며 토성의 적도 평면에 비해 기울기가 최소한임을 나타냅니다. 이는 보다 혼돈스러운 궤적을 가진 위성과는 다릅니다. 이 달들은 토성 시스템에서 가장 크고 가장 질량이 큽니다. 타이탄, 레아, 이아페투스, 디오네, 테티스, 엔셀라두스, 미마스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들의 안정성은 그들이 토성과 동시에 형성되어 40억 년이 넘는 시간 전에 형성된 젊은 행성을 둘러싼 가스와 먼지의 원반에서 발생했다고 제안합니다. 이들의 토성 역사에서의 중요성으로 인해 그들의 이름은 그리스 로마 신화, 즉 토성과의 그리스 신화적 등가자인 크로노스의 형제자매인 티탄과 티타니데스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반대로 121개의 달은 불규칙 위성으로 분류됩니다. 정규 위성과 달리 이들은 같은 형성 과정을 따르지 않았으며 토성의 형성 이후 그 행성의 중력에 의해 포획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궤도는 정규 위성의 궤도보다 더 혼란스럽습니다. 그들은 종종 궤도가 원형보다 더 길쭉한 편심 궤도를 가지고 있으며 토성의 적도면에 대해 높은 기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행성의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역행 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이 달들이 한때 소행성이나 우주의 조각들이었음을 시사하며 토성의 중력에 의해 포획되기 전에 토성의 경로를 가로질렀습니다. 이 불규칙 위성들은 그들의 궤도 특성과 추정되는 기원에 따라 세 가지 주요 집단으로 나뉩니다. 이누이트 그룹에는 이지라크, 키비우크, 팔리아크, 시아르낙, 타르케크의 5개의 달이 포함됩니다. 모두 순행 궤도를 따르며 이름이 이누이트 신화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갈릭 그룹은 알비오릭스, 베버이온, 에리아푸스, 타르보스의 4개의 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역시 순행 궤도에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갈릭 신화에서 유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르딕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은 세 그룹 중 가장 큽니다. 이는 토성의 불규칙 위성 대부분을 포함합니다. 이 달들은 포획 전 외부 기원을 나타내는 역행 궤도에서 진화합니다. 그들은 노르딕 신화에서 영감을 받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룹의 일원이지만 이름이 그리스 기원인 유일한 페이비를 제외하고는 이름이 노르딕 신화에서 유래했습니다. 모든 이 달들 중에서 몇몇은 많은 신비를 감추고 있습니다. 타이탄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흥미로운 위성입니다. 500제곱km의 직경을 가진 타이탄은 수성보다 큽니다. 이로 인해 목성 주위를 도는 가니메데 다음으로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큰 자연 위성이 됩니다. 하지만 타이탄을 고유하게 만드는 것은 짙은 대기입니다. 이는 알려진 위성 중에서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주로 95%의 질소와 메탄으로 구성된 주황색 안개는 지구의 대기보다 두껍고 우리 행성의 1.5배의 대기압을 생성합니다. 이 대기 덕분에 타이탄의 표면은 태양 복사로부터 보호를 받아 역동적인 지질학적 및 기상학적 과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타이탄의 풍경은 놀라울 정도로 외계적이면서도 기묘하게 친숙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다른 화학을 기반으로 합니다. 메탄 강과 호수, 바다는 지구의 지형과 유사하게 그 표면을 가로질러 흐르며 물은 고체 형태로밖에 존재할 수 없고 얼음 껍질을 형성해댑니다. 따라서 주로 메탄과 에테인으로 구성된 액체 탄화수소가 계곡을 채우고 메탄 비로 증발, 응축, 강수 사이클을 유사하게 유지합니다. 타이탄은 대기와 표면 풍경으로 매혹적이지만 그 진정한 비밀은 깊이 숨겨져 있습니다. 약 50km 두께의 얼음 껍질 아래에는 광대한 지하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는 250km 깊이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바다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암모니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암모니아는 얼음의 녹는 점을 낮춰 달의 극한 온도에도 불구하고 물이 액체로 남아있을 수 있게 합니다. 타이탄을 10년 이상 연구한 가신이 탐사선의 관측 덕분에 표면 아래 바다의 존재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제공되었습니다. 지면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과학자들은 토성의 중력에 의해 타이탄의 표면이 거의 10m 변형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껍질이 고체 핵에 직접 닿아 있을 경우 불가능합니다. 이는 이 두 층 사이에
액체 상태의 무엇인가가 이러한 움직임을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바다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또 다른 단서는 타이탄으로부터 포착된 라디오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50에서 80km 깊이에서 전도성층이 전자기 신호를 방해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 특성은 지하 바다에 녹아있는 염류나 암모니아가 존재하여 액체가 전기를 더 잘 전달하게 만든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타이탄이 얼음 표면 아래에 광대한 물의 저장소를 가졌다는 아이디어를 강화합니다. 타이탄은 어쨌든 태양계에서 거주 가능성에 대한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하나로 보입니다. 만약 삶이 존재한다면 이 위성의 얼음 아래에서 발견될지도 모릅니다. 2030년대에 타이탄을 탐사할 예정인 드래곤플라이 미션은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유망한 외계 생명체 연구 대상인 달, 엔셀라두스. 지름이 500km에 불과한 이 달은 타이탄과 같은 거대한 위성들과 비교하면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지만 엔셀라두스는 결코 죽은 달이 아닙니다. 수십억 년 동안 얼어붙은 구덩이로 덮인 위성과는 달리 엔셀라두스의 표면은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엔셀라두스는 강력한 내부 힘의 영향을 받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단층과 균열이 얼음 표면을 가로지르며 지속적인 지각 활동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200km가 넘는 길이의 깊이가 1km에 달하는 균열은 얼음에 새겨진 거대한 상처처럼 보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얼음 껍질이 최근에 매끄럽게 고쳐진 것처럼 보이며 오래된 충돌 구덩이를 지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끊임없는 불안정함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토성 자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구의 달이 지구의 조석을 일으키듯이 토성의 강력한 중력은 엔셀라두스를 공전하는 동안 계속해서 잡아당기고 압축합니다. 이 지속적인 변형은 얼음 껍질에 균열을 만들어내고 표면 아래에 열을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이 얼음층 아래에는 당연히 바다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바다가 아닙니다. 바위 핵과 접촉한 거대한 액체 수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카시니 탐사선의 관측 덕분인데 이 탐사선이 장관인 현상을 밝혀냈습니다. 남극 상공에서 분출되는 간헐천들입니다. 이 거대한 수증기 기둥들은 우주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방출되어 달 주위의 얇은 대기를 형성하고 심지어 토성에 이 고리를 공급합니다. 이 간헐천들은 명확한 주기를 따릅니다. 엔셀라두스가 토성을 한 바퀴 도는 32.9시간마다 조경력의 영향으로 간헐천의 활동이 강화됩니다. 마치 바다가 토성의 중력에 의해 리듬을 타듯 지구의 조석처럼요. 그러나 이 간헐천을 진정으로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은 그 크기나 규칙성이 아니라 그 조성입니다. 카시니 탐사선이 이 기둥들을 여러 번 통과하며 상세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 생명의 필수 요소로 풍부한 혼합물이 밝혀졌습니다. 방출되는 물질의 98%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수소, 메탄,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나트륨 염도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나노미터 크기의 실리카 입자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 발견은 물이 수열 반응이 일어나는 바위 해저와 접촉하는 바다에서 온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발견은 복잡한 유기 분자의 존재로 이 중 일부는 생명의 정후 물질로 간주됩니다. 그 중에서도 아미노산 형성의 중요한 분자인 사이안화수소가 있습니다. 생명의 기본 구성 요소. 엔셀라두스는 생명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모으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과학자들을 매료시킵니다. 액체 상태의 물, 수열 반응, 형태의 에너지원, 복잡한 유기 분자. 더욱이 표면 조건이 적대적인 타이탄과 달리 엔셀라두스의 빙하 아래 환경은 우주의 극단적인 방사선과 온도로부터 보호된 안정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토성을 이야기할 때 야누스와 에피메트스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두 달은 너무 가까워 숨바꼭질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두 작은 달, 각각 지름이 약 180km와 125km인 달은 거의 같은 궤도를 공유하며 불과 5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근접함은 충돌의 위험을 암시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4년마다 흥미로운 현상이 발생합니다. 두 달이 궤도를 교환합니다. 더 낮은 궤도에 있는 달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면서 다른 달을 서서히 따라잡습니다. 하지만 충돌하는 대신 중력 상호작용이 그들의 위치를 바꾸게 만듭니다. 한 달의 궤도가 다른 달의 궤도가 되고 반대로 되는 것입니다. 극도로 정교한 우주의 안무처럼요. 이 궤도 발레는 토성계의 중력, 상호작용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독특한 사례입니다. 과학자들은 야누스와 에피메트스가 먼 과거에 파편화된 동일한 천체에서 기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들의 크기와 조성의 유사성은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들을 연구하는 것은 거대 행성 주변의 위성 포획 및 진화 메커니즘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태양계를 끊임없이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아름다운 통찰입니다. 타이탄, 엔셀라두스, 그리고 쌍둥이 달인 야누스와 에피메트스가 토성계에서 가장 유명하지만 천문학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유일한 존재는 아닙니다. 토성의 몇몇 달은 SF 소설에서 나온 것처럼 이상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수께끼의 풍경, 혼란스러운 회전, 알려지지 않은 구조들, 이 달들은 매혹적이면서도 당혹스럽습니다. 아이아페툰은 시각적으로 가장 혼란스러운 하위 행성 중 하나입니다. 지름이 1470km로 타이탄과 레아에 뒤이어 토성의 위성 중 세 번째로 큽니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을 매혹시키는 것은 그 크기가 아니라 독특한 외관입니다. 아이아페툰은 놀라운 특이성을 자랑합니다. 표면의 한쪽 절반은 거의 석탄처럼 까맣고 다른 한쪽은 찬란한 흰색입니다. 두 방울 사이에 이 뚜렷한 분할로 종종 음양달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몇 가지 가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이론 중 하나는 아이아페툰과 다른 토성의 위성인 피비에서 천천히 어두운 먼지를 축적한다는 것입니다. 피비는 아이아페투스보다 훨씬 먼 거리를 궤도하며 지속적인 유성 충돌로 인해 미세한 어두운 입자가 우주로 방출되고 이는 토성의 중력에 의해 아이아페투 위에 증착됩니다. 또 다른 가설은 이 어두운 색이 아이아페투 자체 내에서 방출된 물질이 표면에 앉아 발생한 내인적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설명이 무엇이든 아이아페툰은 여전히 불가사의로 남아있으며 색상 대비의 기원은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달의 유일한 미스터리는 아닙니다. 아이아페툰은 또한 엄청난 적도 능선, 길이가 1300km에 달하고 정점이 최대 20km에 이르는 거대한 산악 구조를 특징으로 합니다. 이 지형은 아이아페투스에게 거대한 호두와 같은 모습을 부여하며 그 기원 역시 불확실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이 표면에 붕괴된 고대 고리의 잔재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이들은 내부 운동이 이 기묘한 구조를 초래했을 가능성을 제안합니다. 자페투가 그 두 가지 톤의 외관으로 매혹시키는 동안 하이페리온은 혼란스러운 불규칙한 모양으로 눈에 띕니다. 멀리서 보면 이 달은 우주를 떠다니는 거대한 스펀지처럼 보입니다. 평균 지름이 약 270km인 하이페리온은 대부분의 다른 달들처럼 구형이 아닙니다. 표면은 깊은 분화구로 가득하여 다공질에 거의 스펀지 같은 질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하이페리온을 더 괴상하게 만드는 것은 그 이상한 회전 행동입니다. 오랫동안 이 달은 완전히 무작위로 회전한다고 여겨졌으며 결코 안정적인 방향으로 고정되지 않았습니다. 행성 주위에 예측 가능한 움직임을 유지하는 다른 달들과는 달리 하이페리온은 균형 잡히지 않은 펭기처럼 방향을 예측할 수 없이 바뀌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완전한 혼돈의 회전 개념은 여러 관측과 시뮬레이션에 의해 뒷받침되었습니다. 특히 1981년 우주 탐사선 보이저 2호가 비행하면서 측정한 덕분이었습니다. 또한 지구에서 수행한 광도 분석 및 궤도 행동을 시뮬레이션하는 수치 모델이 있었습니다. 하이페리온은 태양계 전체에서 고유한 사례인 모든 알려진 천체 역학의 규칙을 거부하는 달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최근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20년 간격으로 촬영된 관측을 비교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하이페리온이 이전에 추정된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회전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토성 주위를 돌면서 4번 이상의 완전한 회전을 완료합니다. 그 움직임에 확실히 규칙적인 주기가 있습니다. 또 다른 놀라운 사실, 회전축이 가장 긴 축과 정렬되어 있는 듯합니다. 말하자면 모양이 불규칙함에도 불구하고 하이페리온은 그 가장 긴 부분을 특정 방향으로 항상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예상치 못한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하이페리온이 흔들림 궤도 공명 상태에 있다라고 제안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흔들림 궤도 공명이란 무엇일까요? 이 현상은 물체가 자신을 회전시키는 방식과 흔들리는 방식이 행성 주위를 돌면서 영향을 받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는 하이페리온의 회전이 완전히 무작위로 이루어지는 대신 외부 힘에 의해 영향을 받아 일정한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것이 즉시 알아차려지지 않더라도. 사실 처음에는 하이페리온이 혼란스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토성, 타이탄과의 중력 상호작용이 실제로는 장기적으로 그 회전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우리가 토성계에 대한 이해가 계속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추가 증거입니다. 절대적인 불안정의 고유 사례라고 생각했던 것이 우리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하는 궤도 안정화의 복잡한 메커니즘일 수 있습니다. 매혹적인 움직임 외에도 하이페리온은 내부 구조로도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크기에 비해 극도로 가벼운 이 위성은 비정상적으로 낮은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낮은 밀도는 그것이 얼음과 암석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대한 내부 공동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왜 그것이 우주에서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아페투스와 히페리온, 하이페리온과 그들의 특이한 모습에 이어 또 다른 위성이 눈에 띈다. 그렇다. 미마스는 매우 독특한 외관으로 팝 문화 아이콘을 연상시킨다. 직경 396km의 표면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허셜 크레이터 때문에 미마스는 스타워즈의 데스스타와 흡사하다. 약 130km에 이르는 이 거대한 크레이터는 달을 거의 산산조각 낼 정도로 티탄이 찬 충돌로 인해 형성되었다. 과학자들은 이 충돌이 조금만 더 폭력적이었다면 미마스는 문자 그대로 붕괴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그 놀라운 외형 외에도 미마스는 더 큰 비밀을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 최근 관측에 따르면 그 얼음 표면 아래에 해저 바다가 있을 가능성이 드러났다. 이는 지금까지 미마스가 비활성화되고 완전히 얼어붙은 위성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놀라운 것이다. 차시니가 측정한 바에 따르면 미마스는 토성을 공전하면서 약간 흔들려. 이는 껍질 아래에 액체 물층이 있을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다. 만약 이 바다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20에서 30km 깊이에 위치할 것이며 형성 시기는 비교적 최근인 500만에서 1500만 년 전으로 추정된다. 이 발견은 미마스를 새로운 거주 가능성 후보로 만들지만 그 조건은 엔체라두스보다 극단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다시 그리스어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북부 그룹의 유일한 불규칙 위성인 페베 필비로 돌아가 보자. 좋은 이유가 있다. 그것은 다른 세계에서 온 것처럼 보인다. 직경 213km인 페베는 토성의 불규칙 위성 중에서 가장 크고 토성의 다른 위성들과 매우 다르다. 그 표면은 어둡고 탄소가 풍부하여 토성 시스템의 전형적인 얼음 위성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같은 그룹의 다른 위성처럼 그것의 궤도는 역행이다. 따라서 그것은 토성과 같은 시기에 형성되지 않고 나중에 포획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의 구성을 분석한 결과 페베는 명왕성, 필루토과 다른 먼 세계들이 거주하는 태양계 가장자리의 얼음 지역인 카이퍼 벨트, 쿠이퍼 벨트의 물체들과 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태양계 초기 시대의 잔해물, 거대 행성이 형성되고 다른 지역의 물체들을 끌어들이던 시기의 잔재물일 가능성이 있다.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페베는 단순한 위성이 아니라 태양계의 기원을 증언하는 훨씬 오래된 세계의 파편일 수 있다. 우리 태양계의 기원을 기억하는 몇몇 달이 있는 반면 다른 달들은 토성의 외관을 적극적으로 형성합니다. 셔퍼드 달이라고 불리는 이 눈에 띄지 않는 달들은 타이탄 같은 거대 달이나 엔셀라두스 같은 수수께끼의 얼음달과는 전혀 다릅니다. 작은 크기와 종종 불규칙한 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이들이 없다면 토성의 고리는 지금과 같은 모습을 유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정된 구조물로 상상하는 이 고리들은 실제로 영원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십억 개의 얼음과 암석 입자들이 끊임없이 복잡한 중력의 영향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셔퍼드 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작은 수호자들은 고리 가까이에서 궤도를 돌며 그들의 중력은 입자가 우주로 흩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들은 고리를 제자리에 유지하고 그들의 윤곽을 조각하며 그들 사이의 경계를 잘 표시된 상태로 보장합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고리들의 섬세한 균형이 무너지고 토성은 점차 장엄한 외관을 잃었을 것입니다. 펜과 다프니스와 같은 몇몇 달은 진정한 우주 조각가로 활동합니다. 그들은 고리 내부를 직접적으로 궤도돌며 주변 물질에 실제로 경로를 만듭니다. 매번 지나갈 때마다 이 달들은 그들의 길에서 입자를 밀어내어 앵케 및 킬러 간극 같은 잘 보이는 구획을 조각하고 유지합니다. 특히 다프니스는 마치 고리가 교란된 액체 표면인 것처럼 놀라운 물결을 생성합니다. 프로메테스와 판도라와 같은 다른 달들은 토성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F고리의 경계를 감시합니다. 그들의 영향 아래 이 고리는 끊임없이 외관을 바꾸며 마치 자체적으로 애니메이션 된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물질의 필라멘트가 늘어나고 분리되었다가 도로 제자리로 끌어당겨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야누스와 에피메트스도 특정 고리에서 입자의 분포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복잡한 시스템에서는 중력 상호작용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셔퍼드 달들은 그 자체로 특별한 점은 없습니다. 그들은 대기도 없고 스펙타클한 간헐천도 없으며 타이탄이나 이아페투스와 같은 흥미로운 풍경도 없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단지 전략적 위치에 있는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장소에 있다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고리의 수호자입니다. 그들은 유지하고 보호하는 섬세한 시스템을 관리합니다. 그들 없이 이 시스템은 결국 흩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토성의 시스템의 마법입니다. 가장 사소해 보이는 요소조차도 이 미니어처 우주의 균형에 근본적인 역할을 합니다. 거대한 달부터 작은 셔퍼드 달, 광대한 고리부터 태양계의 빈 공간에 떠다니는 얼음 입자까지 모든 것이 움직이고 모두가 상호작용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의 핵심적인 인물인 우주 탐사 덕분입니다. 지구에서 보는 토성은 장엄하지만 우리가 그곳에 가까워질 용기를 가졌을 때 비로소 그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최초의 망원경 관측부터 그 시스템을 지나간 탐사선까지 각 임무는 이 놀라운 행성의 한 조각을 드러냈습니다. 토성은 지구에서 맨눈으로 보입니다. 수천 년 동안 그것은 많은 다른 빛나는 점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천력 매격 10년에 갈릴러는 거칠고 소박한 그의 천체 망원경으로 그것을 향해 시선을 돌렸을 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그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미지는 흐릿하고 불명확했지만 토성은 두 개의 이상한 확장이 있는 행성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두 개의 큰 달이 행성에 붙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다음 1912년에는 링이 우리의 시야와 일직선으로 정렬되면서 잠시 사라졌을 때 갈릴러는 자신이 실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토성은 확실히 흥미로운 수수께끼였습니다. 1915년에야 크리스티안 호이겐스가 훨씬 더 강력한 망원경을 이용해 고리의 진정한 본질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고리가 행성을 둘러싸고 있지만 닿지 않는 원반을 형성하고 있으며 동시에 가장 큰 달인 타이탄을 식별했습니다. 몇 년 후인 1975년 장 도미니크 카시니가 더욱 매혹적인 세부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이 고리는 단일 블록이 아니라 여러 개의 분리된 고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늘날 그의 이름을 딴 어두운 공간인 카시니 간극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첫 관측은 단지 흘끗 본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해해야 할 것이 아직 많았습니다. 수세기 동안 천문학자들은 관측을 정교히 하며 기기를 개선하고 보이는 가장 작은 세부사항을 추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제한이 존재했습니다. 지구에서의 토성 관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훨씬 가까이 다가가야 했습니다. (1973년) 나사에 의해 발사된 파이어니어 11호는 토성을 최초로 근접 탐사한 탐사선입니다. 이 탐사선은 1974년 목성을 처음으로 비행한 후 고리형 거대 행성으로의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6년간의 여행 끝에 1979년 9월 1일 파이어니어 11호는 토성을 가까이서 비행한 최초의 인공물체가 되었으며 행성으로부터 단 21,000km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비행은 고리와 토성 대기의 첫 근접 사진을 제공했습니다. 당시 고리의 본질은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젊은 것인가 오래된 것인가, 단일 덩어리로 형성되었는가 아니면 여러 조각으로 구성된 것인가. 파이어니어 11호는 이러한 질문에 베일을 벗겼으며 이 고리가 단단한 디스크가 아니라 얼음과 암석의 개별 입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탐사선은 또한 토성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었고 예상보다 훨씬 추운 대기와 스릴 넘치는 바람 속도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F-고리라는 새로운 고리의 발견이었습니다. 이는 주요 고리 외부에 위치한 밝고 얇은 띠였습니다. 이 중요한 발견은 즉시 더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좁은 고리가 흩어지지 않고 존재할 수 있을까? 그것은 후에 양치기 위성, 특히 프로메테스와 판도라의 중력 영향으로 유지되는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죠. 파이어니어 11호는 또한 토성의 자기장을 최초로 측정할 수 있었으며 이는 목성보다 훨씬 덜 강하지만 여전히 그 우주 환경과 수많은 위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임무는 단지 일별에 불과했습니다. 파이어니어 11호는 길을 닦았지만 그 기술은 여전히 조악했습니다. 그 기기들은 해상도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빠른 비행으로 인해 몇 가지 산발적인 분석만 가능했습니다. 불과 2년이 차에 안 되어 파이어니어 11호의 방문 이후 새로운 임무가 행성 및 그 시스템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사실 한 가지 임무가 아닌 두 가지 임무였습니다. 1977년 몇 주 차이로 발사된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는 태양계의 외행성을 탐사하기 위해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망원경이나 파이어니어 11호가 보여줄 수 없었던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1980년 11월 12일 보이저 1호가 행성에 도착하여 그 대기, 고리, 위성에 가장 정밀한 이미지를 전송했습니다. 탐사선은 북극에 완벽하게 대칭적인 거대한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구름 속에 고정된 육각형으로 태양계에서 유일한 대기 형성체입니다. 탐사선은 또한 시속 1000마일 1800km/h를 넘는 초고속 바람을 측정하고 극과 적도 사이의 온도 차이를 강조했습니다. 토성의 대기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심을 끈 것은 수세기 동안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아냈던 신비로운 위성 타이탄이었습니다. 이것이 초기 지구를 닮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밀도가 높은 대기와 심지어는 탄화수소 바닥까지 있을지 모른다는 추측이 있었습니다. 보이저 1호의 기기들은
이러한 가설 중 몇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그 대기는 실제로 매우 두껍고 주로 질소와 메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구보다 큰 지상 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즉각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대기는 가시광선에 완전히 불투명합니다. 표면을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타이탄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타이탄은 이렇게 우선적인 우주 탐사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만약 이 위성이 액체 탄화수소 날씨 사이클에 의해 형성된 지형을 숨기고 있다면 이 연물을 통해 볼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보이저 1호가 수집한 데이터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가시광선 이미지를 넘어설 수 있는 더 진보된 임무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프로젝트를 상상하기 전에 토성은 여전히 경이로움을 제공했습니다. 불과 1년이 차에 되지 않아 1981년 8월에 보이저 2호가 참여했습니다. 쌍둥이 탐사선과 달리 그것은 타이탄에 집중하지 않았고 토성의 고리와 위성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견이 풍부했습니다. 단순한 균질한 원반으로 상상되었던 것은 파도, 뒤틀림, 복잡한 분할이 얽힌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리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끊임없이 조각됩니다. 보이저 2호는 그 후 목양 위성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이 작은 위성들은 중력적으로 고리와 상호작용하여 구조를 유지하고 분산을 방지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과학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B링의 스포크입니다. 명백한 설명 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광대한 어두운 구조들. 토성의 자기장이 원인일 수도 있지만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고리만이 비밀을 드러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이저 2호는 새로운 위성 4개를 발견했고 그중 아틀라스, 프로메테스, 판도라가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한 위성이 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엔셀라두스. 그것의 기묘하게 밝고 매끄러운 표면이 호기심을 자아냈습니다. 보이는 충돌구가 너무 적었고 마치 무언가가 끊임없이 과거의 흔적을 지우는 것 같았습니다. 얼음의 움직임, 지표 밑의 분출. 당시의 천문학자들은 단지 가설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엔셀라두스는 내부 활동을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아마도는 지하 바다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확인은 카시니에 맡겨져야 했습니다. 보이저 호의 발견 이후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우리는 토성에 대한 연구를 끝내지 않았다. 여전히 답이 없는 질문이 너무 많았다. 더 이상 행성 옆을 지나가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우리는 장기적으로 머물러 이 흥미로운 세계를 심도 있게 탐구해야 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카시니 호이겐스, 가장 야심찬 우주 탐사 미션 중 하나였다. 1997년에 발사된 카시니 호이겐스는 나사와 유럽우주기구의 공동 미션이다. 목표는 몇 년 동안 토성과 그의 시스템을 연구하는 것이다. 카시니 메인 궤도 탐사선은 외행성에 보내진 가장 큰 탐사선이다. 6톤이 넘는 무게를 가진 이 탐사선은 12개의 최첨단 과학기구를 탑재하고 있으며 토성의 대기, 고리, 자기장 및 위성을 스캔할 수 있다. 호이겐스는 한편으로 타이탄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모듈이다. 그 역할은 이 신비로운 위성에 착륙하여 그 대기와 표면에 대한 전례 없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다. 카시니 호이겐스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약 15억 킬로미터를 여행해야 하며 이 여정은 7년이 걸린다. 이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금성, 지구, 목성을 근접 비행하면서 여러 중력 보조를 사용한다. 그리고 마침내 긴 여정 후 2004년 7월 1일 카시니는 토성 궤도에 진입하며 처음으로 행성 주위를 영구히 돌게 된 탐사선이 되었다. 도착부터 이미지는 놀라웠다. 고리가 새로운 빛 아래에서 더욱 복잡한 구조를 드러내며 밀도파, 지구에서는 보이지 않는 구분, 심지어 일부 위성과의 상호작용까지 나타났다. 그런 다음 2004년 12월 25일 궤도에 진입한 지 몇 달 후 카시니는 호이겐스 탐사선을 방출하고 탐사선은 우주 탐사 역사에서 독특한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 2005년 1월 14일 업적이 일어난다. 호이겐스가 타이탄의 대기에 진입하여 하강을 시작한다. 거의 2시간 동안 탐사선은 이 밀도가 높은 대기를 통과하며 그 구성, 압력, 온도, 바람을 분석한다. 주황색 안개를 통해 호이겐스는 놀라운 풍경을 드러낸다.
강, 계곡, 메마른 호수, 메탄비에 의해 형성되고 이상하게 익숙한 지질학적 과정에 의해 조형된 표면. 그런 다음 통제된 하강 후 호이겐스는 마침내 타이탄의 표면에 착륙한다. 이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인류가 만든 물체가 지구로부터 그렇게 멀리 착륙한 적은 없었다. 착륙선은 예상보다 더 오래 작동하여 배터리가 닿을 때까지 90분 이상 사진과 귀중한 데이터를 전송했다. 호이겐스는 표면 아래를 파고들 수는 없었지만 수집된 단서들은 대담한 가설로 향하는 길을 열었다. 어딘가에 타이탄은 이 얼음 세계에 적응한 형태의 생명체를 품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주요 발견이 이러한 기정사실을 조정하게 만든다. 타이탄은 자체적으로 자기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지구와 달리 움직이는 핵이 대기를 보호하는 강력한 자기 보호막을 생성하는 경우 타이탄은 완전히 그게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그곳의 핵이 내부 다이너모를 생성하기에 충분히 활발하거나 전도성 있는 상태가 아님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 보호막의 부재는 직접적인 결과를 낳는다. 지구처럼 고립된 것이 아니라 타이탄의 대기는 토성의 자기권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한다. 따라서 태양풍과 토성 자기장으로부터 오는 충전 입자에 훨씬 더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이는 이 위성의 생물학적 잠재력에 대한 중요한 뉘앙스를 제기한다. 자기 보호막 없이 이 위성과 위성의 대기는 상시적인 방사선 폭격을 받는다. 이 현상은 복잡한 분자의 발전 및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러므로 타이탄에서 생명체의 출현 가능성을 줄인다. 호이겐스가 이러한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한 동안 카시니는 탐사를 계속했다. 특히 토성의 고리 내에서 말이다. 그러나 엔셀라두스에서도 2005년에 우리는 놀랍게도 남극에서 터져 나오는 수증기 간헐천을 발견했다. 탐사선은 이 플룸들을 통과하여 그 구성을 분석한다. 액체물, 염, 메탄, 심지어 복잡한 유기 분자. 그리고 엔셀라두스는 갑자기 태양계에서 생명을 찾기 위한 최고의 후보 중 하나가 된다. 마침내 13년의 임무 294회 토성 주위를 도는 동안 453천 장의 이미지를 전송한 후 카시니는 그 여정의 끝에 가까워졌다. 2017년 연료 탱크는 거의 비어있다. 카시니를 표류 상태로 두면 안 된다. 결국 타이탄이나 엔셀라두스에 추락할 수도 있어 이거주 가능 세계들을 오염시킬 수 있다. 6개월 동안 카시니는 토성 및 그 고리 사이를 22번의 용감한 다이빙을 수행하며 탐험한다. 전례 없는 지역을 탐험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송된 이미지는 놀라웠다. 고리의 근접 촬영, 토성의 대기에서의 거대한 폭풍 후 자기장에 대한 전례 없는 데이터. 그런 다음 2017년 9월 15일 지구로부터 10억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에서 카시니는 토성의 대기에 마지막 하강을 수행한다. 그것은 전속력으로 다이빙하여 압력과 열이 그것을 해체하기 전 마지막 데이터를 전송한다. 그리고 이제는 토성계의 탐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새 임무가 준비 중이기 때문입니다. 드론, 드래곤플라이. 이번에는 궤도선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타이탄에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비행할 수 있는 진정한 드론입니다. 그 목표는 명확합니다. 타이탄의 표면을 분석하여 그 대기, 기후, 유기화학을 더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조밀한 대기와 낮은 중력 덕분에 타이탄은 비행체에게 이상적인 환경입니다. 드래곤플라이는 몇 시간 만에 긴 거리를 커버할 수 있으며 로버로는 접근할 수 없는 장소를 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임무는 샹그릴라 사막의 모래 언덕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은 지구의 대형 사막지대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셀크 크레이터로 날아갑니다. 이 지역은 몇백만 년 전 액체물과 복합 화학 반응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타이탄은 생명의 기원인 전구 기체 분자들의 형성을 이해하기 위한 태양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장소 중 하나입니다. 드래곤플라이는 기본적인 질문에 답하고자 시도할 것입니다. 이 위성이 생명에 적합하거나 적합했던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나 이 모험은 즉시 시작되지 않을 것입니다. 발사는 2028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드래곤플라이는 2034년에 타이탄에 도착할 것입니다. 도착 후 거의 3년간 이 이상한 달을 탐사하며 전례 없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태양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장소 중 하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것입니다. 토성과 그 위성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미래에는 많은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엔셀라두스가 모든 우리의 관심을 잡아끈 것을 생각하면 말이죠. 그 엄청난 물증기 간헐천의 발견 이후 과학자들은 확신합니다. 만약 우리가 태양계의 다른 장소에서 생명체를 찾는다면 엔셀라두스는 가장 유망한 장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 임무가 현재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유럽 우주국은 보여지 2005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40년대 초반 발사와 2050년대 도착을 목표로 한 미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사는 올빌란데라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이 임무는 2038년 발사와 2045년 엔셀라두스 도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궤도 단계와 2년간의 지표 탐사를 결합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임무들은 아직 자금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과학적 관심은 매우 크지만 기술적 및 예산적 도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엔셀라두스에 탐사선이 착륙하는 것을 보기까지 몇십 년을 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토성과 그 위성들을 탐사하면서 한 가지 명확해집니다. 우주는 섬세한 균형의 게임입니다. 토성의 고리를 보세요. 이 웅장한 구조물들은 부단한 움직임 가운데 양측이 위성들의 은밀한 존재 덕분에 존재합니다. 그들의 중력이 고리를 형성하고 그 자리에 유지하게 하며 흩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들이 없다면 이 광경은 단지 우주에 흩어진 입자들의 혼돈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엔셀라두스를 보세요. 두꺼운 얼음층 아래로 토성의 조성력 덕분에 바다가 액체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변형이 열을 생성하지 않았다면 바다는 얼어붙고 모든 생명의 가능성도 함께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하이페리온을 보세요. 이 이상한 스폰지 같은 위성을 티탄의 중력 간섭에 의해 좌우되는 그 궤도는 무질서한 회전을 부여합니다. 항상 불안정하지만 의외로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행동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힘의 작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타이탄을 보세요. 그 밀도 있고 신비로운 대기는 복잡한 화학적 균형의 결과입니다. 증발하는 메탄과 비로 떨어지는 메탄 사이의 미세한 조율 말이죠. 조금의 방해라도 이 순환이 붕괴되어 표면은 영원히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토성 자체를 보세요. 매우 크지만 매우 가벼워서 물에 떠 있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매우 빠르며 극에서는 평평하게 됩니다. 태양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계절이 수십 년 동안 지속됩니다. 매우 불안정하지만 초음속 바람이 휘몰아치지만 북극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안정적인 기상 구조가 있습니다. 완벽한 육각형이 수십 년 동안 구름 속에 얼어붙어 있으며 마치 우주 자체가 이 천체 혼돈 속에서 질서를 잡으려는 것 같습니다. 이 먼 세계들을 관찰하면서 우리는 단지 지식의 경계를 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세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무엇도 고정된 것이 없으며 우주에서도 지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성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균형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발전하고 재조정되고 끊임없이 새로워집니다.